안녕하세요. 헬스장 린생입니다. 크레아틴 보충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웨이트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고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선 크레아틴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속에 크레아틴 인산 형태로 있다가 ADP를 ATP로 인산화시키면서 크레아틴으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강한 힘을 쓸 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크레아틴을 섭취하면 신체의 다양한 변화 외에도 근육 성장, 근력 및 운동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 끝에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이 천연 보충제는 이러한 모든 이점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1g의 크레아틴을 자연적으로 생성하며 소고기, 닭고기, 생선과 같은 고단백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크레아틴은 이미 모든 근육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의 크레아틴 보유량을 최적화하려면 일반적으로 보충제를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보충제를 섭취하더라도 보통 로딩 기간이라고 불리는 7일의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최적화까지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 일주일 만에 크레아틴으로 근육을 포화시킬 때, 즉 최적화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신체 내부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ATP 또는 아데노신 3인산으로 알려진 분자는 주로 크레아틴을 공급하고 단거리 달리기, 역도, 복싱과 같은 고강도 운동에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ATP에서 에너지를 얻지만 운동을 하면 ATP가 빠르게 고갈됩니다. 따라서 크레아틴이 필요합니다. 즉, 근육에 저장된 크레아틴은 에너지가 가장 필요할 때 작동하는 에너지 저장고와 유사한 기능을 하며 피로를 예방하고 빠른 동작을 위한 추진력을 공급합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적절한 양의 크레아틴을 섭취하면 단 7일 만에 근육의 크레아틴 저장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적의 운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단기간만 크레아틴을 섭취해도 체성분과 근육 크기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처음 7일 동안은 보통 매일 20에서 25g의 크레아틴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중을 고려한 더 정확한 권장량도 있습니다. 자신의 체중의 0.3을 곱하여 계산하거나 하루 20에서 25g의 쉬운 권장량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추가되는 크레아틴의 대부분은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몸의 근육세포에 흡수되어 저장됩니다. 즉, 근육에 더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갑작스러운 에너지 폭발에도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로딩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세포의 크레아틴 양은 점차 증가합니다. 로딩 단계의 7일째가 끝날 무렵에는 근육이 크레아틴으로 완전히 포화되어 근력, 힘, 지구력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또한 7일 동안 크레아틴은 근육세포의 수분을 점진적으로 끌어들여 근육세포의 수분을 증가시킵니다.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세포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크레아틴과 수분은 함께 근육에 저장됩니다. 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크레아틴 섭취량을 늘리면 세포는 자연적으로 더 많은 수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근육량이 증가하여 근육의 모양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크레아틴이 근육으로 끌어당기는 수분이 근육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흔히 펌핑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단 7일 만에 나타나는 이러한 효과는 대부분 실제 근육 증가보다는 수분 보유량 증가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크레아틴 저장량을 최대 용량으로 유지하는 한 세포 내에 수분이 증가하면 근육세포의 세포막과 세포 골격의 압력이 가해져 신체가 근육세포의 완전성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하여 동화작용 신호를 유도하고 단백질이 회전하는 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 성장은 프로 턴오버율이 양수일 때, 즉 단백질 합성이 단백질 분해를 능가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크레아틴 보충제가 근육 발달을 어떻게 촉진하냐는 질문에는 세포의 수분 공급을 강화하여 단백질 합성 효율을 높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 7일만 크레아틴을 섭취해도 근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아마도 우리가 더 무거운 중량을 들어올리고 운동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에너지가 더 강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크레아틴 보충제를 섭취하면 노인,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 엘리트 운동선수 등 다양한 인구의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크레아틴이 풍부한 식단은 뼈 발달 및 미네랄 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부상에서 회복 중이거나 골다공증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 크레아틴으로 포화 상태가 되는 7일 동안에는 운동 후 회복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는 크레아틴이 제공할 수 있는 단백질 합성 속도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은 더 높은 단백질 합성 속도로 작은 파열을 더 빨리 치유할 수 있으므로 더 빨리 강도 높은 훈련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이렇게나 많은 크레아틴.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크레아틴을 빠르게 섭취하려는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점은
근육의 수분 보유 능력이 증가하여 부하 기간 동안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중 증가는 체지방이 축적되는 것과는 다르지만 레슬링 선수와 같이 특정 체중을 유지해야 하는 특정 운동 선수에게는 체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체중 증가는 일반적으로 몇 파운드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체중 증가는 일시적이며 7일간의 로딩 단계가 지나면 감소하지만 크레아틴을 계속 복용하면 체중이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합을 위해 체중을 측정해야 하는 운동선수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체중 증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체중이 증가했을 때와 같이 하루에 20에서 25g의 크레아틴을 섭취하는 대신 근육 크레아틴 저장량을 더 오랫동안 포화 상태로 유지하려면 7일 이후에는 5g을 계속 섭취해야 합니다. 실제로 크레아틴의 표준 복용량은 5g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로딩 단계와 동일한 수준의 포화도에 도달하려면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즉, 표준 복용량만으로는 처음 몇 주 동안은 로딩 단계와 같은 갑작스러운 운동 능력 향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일 20에서 25g의 크레아틴을 더 많이 섭취하든 한 달 동안 근육 크레아틴 농도를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해 매일 5g만 섭취하든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운동 능력과 근육 성장을 증가시킵니다. 즉, 어차피 근육이 저장할 수 있는 크레아틴의 최대 용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은 기간 동안 많이 먹던 긴 기간 동안 조금씩 먹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크레아틴이 뇌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뇌가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동일한 에너지원인 ATP는 두뇌 활동에도 필요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크레아틴은 근육이 ATP를 재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뇌도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한 후 섭취한 크레아틴의 일부는 실제로 뇌세포로 들어갑니다. 크레아틴이 뇌세포에 들어가면 다양한 인지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ATP 재생을 돕습니다. 이는 크레아틴 보충제를 섭취하면 빠른 사고력, 명료한 정신력, 장기간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창의적 사고 연구와 같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크레아틴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두뇌 기능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서 수행한 한 연구의 수석 연구자는 크레아틴 보충제를 섭취하면 두뇌 능력이 향상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크레아틴을 섭취하는 것이 항상 꽃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예를 들어 크레아틴을 다량 섭취하면 탈모와 관련이 있는 DHT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자주 제기됩니다. DHT는 테스토스테론이 전환될 때 생성됩니다. 따라서 크레아틴이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면 더 많은 양의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주일 동안 매일 20g의 크레아틴을 섭취한 후 관찰되었으며 이는 바로 로딩 단계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크레아틴과 테스토스테론 사이에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특히 하루 5g의 용량을 섭취했을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탈모가 걱정되신다면 표준 복용량인 하루 5g을 섭취하세요. 세 번째, 일부 사람들은 로딩 단계에서 경련, 메스꺼움, 복통 또는 설사와 같은 다른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으로는 탈수, 크레아틴 수치의 급격한 증가 또는 개인적인 민감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려면 특히 위에서 언급한 로딩 시간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수분 섭취량은 체중, 활동량, 지역 기후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일 8에서 10잔, 온스로 따지면 64에서 80온스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부작용은 신체가 일반적으로 크레아틴 섭취에 적응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7일 동안 크레아틴을 섭취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개인의 취향, 목표, 신체 반응에 따라 결정됩니다. 빠른 성능 향상을 원하거나 다가오는 이벤트가 있다면 로딩 단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부작용이 적게 복용하고 싶다면 매일 5g씩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7일간의 크레아틴 로딩 기간 동안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로딩 없이 크레아틴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영상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크레아틴 섭취량, 섭취 시기, 보충제로 크레아틴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른 여러 영상들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레아틴은 경이로운 약으로 여겨지는 천연 근육 강화 보충제이지만 정기적으로 건강한 식단과 운동요법을 따르는 것을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다이어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세요.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